이러한 그 수능의 어려운 지문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 영어는 진짜 좀 선행이 좀 많이 돼야 되는 그런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미 학생들에게 수능 1등급을 목표로 그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수능 1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KNS 탭스토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유주입니다. 중2, 중3 시기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느끼기 쉬운 시기지만 이 시기부터 학습 방향이 명확히 갈리고 상위권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2, 중3 학생들이 지금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영어 실력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신과 수능, 나아가 고2 이후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KNS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2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호라는 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NS의 중3 팀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아 강사입니다. 중2부터 로드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중2 로드맵의 키워드를 잡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각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중2 로드맵에서 키워드로 잡은 게 4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신에서의 100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1등급입니다. 그 안정적 수능이라는 95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그걸 목표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학원에서 만든 엔솔로지라는 교재를 통해서 중2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내신을 대비하는 준비 과정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탭스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어도 예비 중3 겨울까지는 문법을 정복하자라는 그 키워드 4개로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원의 특징은 뭐냐면, 시중에 있는 어떤 그런 교재들을 통해 가지고 배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공통적인 부분은 다 저희가 가르치긴 있겠지만, 요즘에 중학교도 이제 학교별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특성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학교별의 모의고사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그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리게 만드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3부터 예비 고1까지 연결되는 로드맵도 궁금해지는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또 중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또 많이 걱정하는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와 관련된 것이 가장 질문이 많은데요. 봄학기에 이제 아이들이 중3이 되면 제일 먼저 학부모님들께서 물어보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갔을 때 잘할 수 있을까요? 뭐 1등급 나올까요?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외고를 가고 싶은데, 혹은 어떤 전국형 자사고를 가고 싶은데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3학년 첫 학기는 중3이기는 한데 사실 아이들의 마인드가 아직 조금 중학교 2학년적인 틀을 벗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봄학기 같은 경우 문법은 탭스에 기반한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양하게 배우고 있는 어법 포인트들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는 수능 독해에 기반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고등학교의 기출을 기반한 어떤 유형 문제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범강남권, 특히 대치권의 고등학교 내용일치 문제 혹은 내용 추론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선지 자체도 굉장히 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제 기출을 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학생들이 좀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격주 간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봄학기에는 대입학과 내용이해에 대한 독해 실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의 경우에는 이제 아주 긴 어떤 호흡의 구문이나 문장을 쓰게 하는 것들이 그동안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근 뭐 2, 3년의 경향, 특히 이제 2025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의 경향을 봤을 때에는 서술형 문제가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진 형태로 객관식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는 형태로 바뀌기도 했고, 서술형 자체의 비중이 학교마다 굉장히 좀 상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휘 실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문법에 맞게 쓰게 하는 좀 융합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서술형들, 뭐 영작을 한다던가 혹은 뭐 파생어를 활용해서 뭔가 변형해서 쓰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테스트의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서술형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KNS 중2 로드맵에서 안정적인 수능 1등급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중2인데도 이렇게 수능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중2 수능 독해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KNS만의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수능이 3%대가 1등급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능의 어려운 지문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 영어는 진짜 좀 선행이 좀 많이 돼야 되는 그런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미 학생들에게 수능 1등급을 목표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수능 1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본인의 객관적인 현재 위치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70점대 또는 80점대가 나왔어. 그럼 그 학생은요,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수능을 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학생은 그 수능 문제를 풀어봤자 계속 똑같이 70점, 80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전이 없겠죠. 그럼 그 학생은 사실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확실한 구문 훈련을 시키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80점대 중후반이 나온다. 그러면 해석은 되는 거죠. 근데 그 해석을 하고 나서 자기가 뭔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논리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90점대 초중반이다? 그럼 그 학생은 논리력도 다 되는데 실전력이 부족하죠. 말 그대로 이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필요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노려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70점대, 80점대 초반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 학원에서는 뭐 기본 또는 완성, 심화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0점대 중후반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최상위 또는 의대 자사고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0점대 초중반이 나온다 그러면 의대 자사고반 또는 외고 전사고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정적으로 수능 1등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레벨별 특성을 갖다가 딱 정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처음에 수능 기본반에 들어왔으면 적어도 1년이 지날 때까지는 그래도 최상위반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어떤 걸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KNS 수능 독해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중의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요. 보시면 옆에 이제 지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문으로 이제 문제를 학생들이 풀고, 근데 그 문제를 풀 때 그 옆에 소재, 중심 소재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주제도 적게 하고, 그 밑에는 내가 모르는 어휘 정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문 분석이 필요한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생들에게는 한 땀 한 땀 해석을 쓰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연습까지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탭스를 통한 문법 정복입니다. 보통 문법은 뭐 중등 문법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중2 시기에 탭스 문법까지 연결해서 학습하는 이유와 또 이 시기의 문법을 끝내야 하는 이유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2 시기에 탭스를 통해서 문법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요즘에 고등학교에서는 문법, 어법에 그렇게 많이 치중을 두지를 않습니다. 고등학교 가시면은 오히려 어법 문제가 너도 맞고 나도 맞는 문제가 되는 거지, 독해는 그치 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수능도 마찬가지 선지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선지가 고등학교 가면은 정말 압독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2에서 중3 올라갈 때까지 문법을 마무리하고 중3 때는 오롯이 독해 또는 어휘 또는 서술력에 집중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탭스를 통해서 문법을 정복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럼 하필 탭스일까? 저희 탭스 문법 보시면 A, B, C, D 이렇게 보기가 나눠져 있지만 저희는 심지어 저희에다가 A, B, C, D를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탭스 문법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영어의 어떤 시스템 중에서 고등학교 내신의 어법 또는 문법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KNS 중3 여름, 가을, 겨울 학기에는 또 어떤 학습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름 학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정신을 차린 상태의 친구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가 뭔가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를 좀 본격적으로 탐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저희가 이제 봄학기 때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특목고를 다소 추상적으로 희망했던 학생들에게 어떤 고등학교까지는 갈 수 있겠다, 혹은 가려면 뭐 이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드린 상태거든요. 여름 학기부터는 독해하고 문법 모두를 고등학교의 기출 유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독해는 기존에 저희가 대입 파악이나 내용 위주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추론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할 거고, 문법의 경우에도 구문형이라던가 지문형, 완전한 개방형까지 이르기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도 이제는 실제 강남권 고등학교들이 최신 빈출 유형들인 완전한 문법이라기보다는 독해를 기반으로 한 어휘까지 들어가는 융합형 문제에 해당하는 주제문을 쓴다거나 요약문의 일부를 영작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확대
합체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하나를 이제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아이들이 암기를 성실하게 한 것을 기반으로 그 어휘를 잘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면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기존 우리 2학년에서 올라온 탑반 친구들에게는 이제 센텐스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이제 SC 수업을 외고전사고에서 원장님과 함께 많이 수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최근 저희 대치권 고등학교의 출제 경향 중에 정말 이 어휘의 맥락을 모르면 단순 암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단기 암기에 그친다면 이 친구들은 고득점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각자의 수준에 맞춘 정도의 어떤 논리 추론을 할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여름 학기부터 전 레벨로 본격적으로 조금씩 시작하고 이것을 저희가 테스트화해서 아이들이 맥락에 맞춰서 논리 전환어를 찾아서 정확하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유추해서 고르는 그런 형태의 테스트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치권 중심으로 혹은 뭐 송파나 서초 같은 경우도 이제 2학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졸업고사라고 해서 서울시는 기말고사를 빨리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달 단위로 시험을 보지 않고 중간고사는 수행평가로 대체되는 경향들이 커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내신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다소 갑자기 해이해진다거나 마지막으로 놀아볼게요. 잠깐 영어를 쉬어볼게요. 뭐 이런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학생의 개인 필요에 따라서 어떤 플랜을 좀 제시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학기까지 완벽하게 A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잠깐의 실수가 정말 입학에 큰 결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내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내신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이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 자기주도로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 친구들도 당연히 내신 공부로서 마무리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가 없는 친구들의 9월 학습이라던가 혹은 뭐 마지막 학기 같은 경우 이제 일반고나 광역자사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 중학교의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는 저희가 정규 프로그램을 똑같이 진행을 해서 계속 이어서 좀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 시기가 됐을 때 좀 특이한 케이스의 친구들이 발생하는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밀린 영어를 좀 시작하겠다. 이미 이제 기존의 친구들에 비해서 고등학교 기출에 노출된 빈도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의대사사고의 세분화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풀지 못했던 기출문제들을 좀 집중해서 풀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은 레벨에 있더라도 본인에게 맞춤 프로그램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 친구들의 이제 그 이후의 학습 로드맵까지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 일반고의 내신 선행반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3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의 준비가 고등 내신으로 정말 이어질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예비 고1 시기에 어떤 프로그램과 학습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고1 내신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내신에 어떤 문제가 나오죠? 라는 부분을 파악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실제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간 KNS라는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2025년에 저희가 연간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월별의 시기에 따른 어떤 단기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이제 합당한 학생들이 이것을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수행하고 마스터했을 때의 어떤 성취감 또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끔 순차 접근을 하는 것이 저희가 월간 KNS를 발간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권 고교 기출의 독해 유형 그리고 어법 유형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출 서술형도 저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집으로 가져가서 숙제할 때에는 독해의 경우에는 주제문 그리고 정답의 근거를 찾고 뭐 구문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구문 독해까지도 쓰게 하는 칸이 저희가 있고요. 문법의 경우에도 사실 조금 아직까지도 정말 탭스를 열심히 하고 올라왔지만 감으로 조금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답이니? 왜 답이 아니니? 아니면 어떻게 고쳐야 하니? 물었을 때 그냥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단원을 접목하고 해당하는 어법 포인트를 작성하여서 어떻게 고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직접 지문 옆에다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풀고 선생님 설명을 들은 후에 직접 작성하는 과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학습까지도 그 스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인이 성취도가 충분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제 뭐 1호로 2호로 밀려가면 아마 학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비한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학부모 상담과 학생 상담을 통해서 저희 무료로 진행되는 주말 스파르타 클리닉에 그 월간 KNS 그대로 들고 와서 학원에 직접 와서 관리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완벽하게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제를 성실하게 하는데 저희가 어떤 정기평가 같은 것을 보면 실수가 많고 막 긴장해서 끝까지 잘 못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실패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름 학기와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 이어지는 학기 때 강남 내신 실전 모의고사라는 것을 일반 저희 레벨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전사고와 외고전사 프랩에서는 특목고 모의고사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고등학교에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지? 라는 부분을 아이들이 직접 풀어보고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보게 하는 거고요. 기출의 유형을 중학교 3학년 즉 예비고1의 수준에 맞춘 다소 조금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회차씩 풀리고요. 아직 중3이지만 여름 방학이지만 그때부터 뭔가 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본인의 앞길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로드맵 말씀 주셨을 때 엔솔로지를 통한 고등 내신 대비가 중2 목표 중 하나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엔솔로지가 무엇인지 고등 내신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학부모님들께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엔솔로지라는 그 교재는 저희 KNS에서 이제 만든 굉장히 멋진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또는 2학년 또는 1학년 때 나오는 어떤 가장 오답률이 높은 지문을 먼저 아이들에게 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구조적 독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교재인데요. 수능의 어떤 그런 출제 원리가 긴 글에서 한 단락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 문제를 빈칸으로 내든 아니면 뭐 순서배열로 내든 그렇게 내는 것이 수능의 어떤 그런 그 문제 출제 원리인데 그래서 그 원서를 갖다가 그 앞뒤에 있는 단락까지도 이렇게 달아놔서 그걸 갖다가 모두 다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게 만드는 그런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문 밑에 보시면 각각의 문제들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 문제 보면은 숙명여고 유형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는 중동고 유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유형별로 저희가 문제를 만든 거죠.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여기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문제 유형을 보여주면서 각각의 미리 유형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연습을 미리 중2 때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2, 중3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책을 많이 읽어야지 수능에서 1등급 받기가 쉬우니까 제발 좀 시간 많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3으로 넘어가면서 독해, 어휘 이걸 강조했잖아요. 실제로 변별 문제들이 다 융합형 문제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어장에 있는 어떤 유반어라던가 파생어 그리고 예문 속에서 이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가 그리고 다이어인데 제일 쉬운 것만 하나씩 외우고 난 다 외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를 알지 못하면 수능 독해와 고등 기출에서 사실 1등급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쟁력을 높여서 고등학교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표제어 하나 뜻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런 방학 때에는 정말 그 단어장 한 권을 통으로 내가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 외우는 것이 단기 기억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2달, 3달 뒤에도 내가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외우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중2, 중3 시기는 막연히 열심히 하기만 해서는 상위권으로 가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중2,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지금 아이의 학습 방향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NS 탭스토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유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